오늘 또 뭐야? 댓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야? 아니 왕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드 타는 사람 중에. 아, 그치. 내가 또 그쪽 전문이지. 쌤도 왕발이잖아요. 나 겁나 왕발이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꿀팁을 전수해 줄 수 있나요? 그래. 그러면 저쪽 자리를 한번 이동해갖고 좀 얘기 좀 해볼까? 좋죠. 이제 꿀팁을 방출시켜 주시죠. 이게 뭐 꿀팁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한번 해줘볼게. 일단은 데크, 바인딩, 부추 순으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데크는 뭐 특별히 없어. 와이드 데크를 선정하는 거밖에 없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걸 거야. 보통은 일본산 데크들은 대부분 허리가 얇긴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와이드하게 나오는 데크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 그렇게 좀 와이드하게 나오는 데크들을 좀 찾아보는 게 있고, 그리고 커스텀 데크를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뭐 옥세스라든지 도네, 그 요즘에는 그 윈터 스틱,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커스텀 허리 사이즈 같은 거를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 발 크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커스텀해서 주문할 수도 있겠지. 두 번째는 바인딩이야. 바인딩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바인딩, 이렇게 이너코 방식의 바인딩, 그리고 뭐 스텝인 바인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바인딩은 하이백 뒤에 힐컵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이 힐컵의 두께가 하이백 포함해가지고 보통은 1cm 이상, 뭐 스텝인 같은 경우는 2cm에서 3cm까지 막 엄청나게 두껍거든. 근데 이게 딥카빙을 하다 보면은 부추가 걸리는 게 아니라 하이백이 걸려. 그러니까 하이백, 보통 우리는 힐컵 아웃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만큼 힐컵이 먼저 걸리게 되는데, 보통 이런 스텝인 바인딩을 쓰게 되면은 플로우나 뭐 SP 같은 데서 나오고 있잖아. 이런 스텝인 바인딩을 쓰게 되면은 힐컵이 없어. 보다시피 이렇게 힐컵이 없기 때문에 그 힐컵 아웃이 훨씬 적지. 그러니까 얘는 하이백 자체가 쓸리던지 부추 자체가 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280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힐컵이 추가하게 되면은 뭐 290, 300짜리 부추를 싣는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 근데 SP 바인딩을 쓰게 되면은 280일 때 그러니까 온전히 280의 부추를 싣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이백 선택이 발이 큰 사람들은 힐컵이 없는 걸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물론 내가 SP 바인딩을 쓰는 거는 편리한 것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도 발이 큰 사람들은 그런 단점을 희생하면서 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바인딩 얘기를 한 김에 바인딩 세팅하는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시즌 강습 1편에서는 바인딩 세팅을 할 때 바인딩 각도 세팅하는 거에 대해 알려줬잖아. 보통 앞발은 뭐 좋아하는 라이더나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되고, 뒷발은 이제 본인 무릎의 유연성에 맞게끔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뒷발 같은 경우가 보통 먼저 끌리거든. 왜냐하면 앞발보다는 각도가 적잖아. 그래서 뒷발 각도를 세팅을 할 때 본인 무릎 유연성보다도 그냥 부츠가 안 끌릴 정도로 좀 고각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 무릎에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무리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거든. 그래서 좀 이 각도를 조금 크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는 뭐 굿아웃 때문인 것도 있고 뭐 유연성 때문도 있지만은 요즘엔 상당히 고각을 써서 36도나 39도 정도를 쓰고 있는데, 좀 고각을 써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츠가 남았는데, 이게 내가 사용하는 부츠야. 자, 부츠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하게는 발 사이즈가 왼발 기준으로 282mm야. 뭐 원래는 내가 285짜리 부츠를 신었거든. 그냥 딱 맞게. 나중에 이제 굿아웃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부츠마다 이 아웃쉘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 발 사이즈가 아니라 부츠 바깥 사이즈야. 부츠 바깥 사이즈가 브랜드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지금 내가 쓰는 건 라이드인데 아웃쉘이 좀 작게 나오는 부츠들이 있거든. 내가 10년 전쯤에 이 아웃쉘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었거든. 그때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어. 제일 작았던 게 버튼,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리고 라이드나 뭐 요즘에 K2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 제일 작았던 거는 버튼이나 나이트로 쪽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좀 큰 부츠, 내가 기억하기로 좀 컸던 부츠들은 살라몬 같은 경우는 요즘엔 좀 적어졌다고 얘기를 듣긴 했지만, 옛날에는 아웃쉘이 1cm에서 2cm까지로 더 컸었어. 그 정도로 큰 부츠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살라몬이나 뭐 요즘에 디럭스, 그리고 32는 또 요즘은 좀 작아진 것 같아. 여하튼 간에 그런 큰 부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아웃쉘을 한번 이렇게 다 재봐. 재보다 보면은 작은 부츠들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은 뭐 버튼은 어느 매장에나 있을 거니까 버튼 부츠랑 이렇게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부츠를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너 부츠 얘기할 건데 내 발 사이즈가 282라 그랬잖아. 285를 신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는 270을 신었었어. 올 시즌은 275를 신고 있긴 한데 발이 너무 아파서 내가 270까지 신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너 부츠 때문이야. 이너 부츠를 열성형을 해가지고 타고 있거든. 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인투이션이야. 인투이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왕발러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인투이션을 같은 이너 부츠 열성형이 가능한 부츠를 이용해가지고 열성형을 좀 늘리면서 하게 되면은 뭐 내가 주변 얘기를 들었을 때 최대 20mm까지 줄였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15mm까지 줄였었던 거잖아. 원래 내가 인투이션을 쓰고 있었지만은 올해는 내가 이제 협찬 받으면서 피팅을 그 박성민 대표님한테 이제 피팅을 새로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아니 발가락에 놀더라고. 그래갖고 사실 내년에 다시 270을 신어볼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너부츠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 사이즈 줄이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발 사이즈로 15에서 20mm 줄인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지 않냐? 그리고 팁을 말하자면 사실 나는 부츠를 매년 바꿔. 매년 이제 돈 주고 바꾸는데 매년 바꾸니까 중고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너를 사용 안 한 거를 팔게 되면은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거 이너값 뽑는 거는 금방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너 한번 바꾸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 한번 해봐. 진짜 발도 편하고 정말 좋아. 기호야 너도 최근에 데크 바꿨잖아. 너 엄청 와이드한 걸로 바꾸지 않았어? 너 왜 바꿨어? 저 오가사카 오르카라고 허리가 276인 데크로 바꿨죠. 발도 작잖아. 너 발 몇이지? 저 발이 260이에요. 260인데 너 왜 바꿨어? 저 뒷발 힐컵이 자꾸 붓아웃이 나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너가 보통 일반 바인딩 쓰고 있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드레이크 바인딩인데 다른 바인딩에 비해서 힐컵이 작은 편인데도 확실히 힐컵 아웃이 나더라고요. 허리가 얇은 데크를 타다 보면. 그지? 너가 네. 각도를 몇 도 썼었지? 제가 그 당시에 탔었을 때가 앞발 42도, 뒷발 33도를 탔었고 데크는 아벨 원티탄 162 사이즈 허리 251.5를 탔었어요. 그럼 너는 붓아웃이 어느 정도 되면 안 걸리는 것 같아? 너만의 기준이 있어? 저는 사실 예전에 기준이 정해놨던 게 허리폭이 제 발 사이즈 부츠 기준 한 5mm 정도 작으면 간당간당하게 딱 걸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255 이상이면 거의 붓아웃이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있긴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마다 발 사이즈가 다르고 데크가 매번 변하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 부츠 뒤에 끝자락이랑 토의 끝자락이 엣지랑 이렇게 뭐 자나 이런 거 됐을 때 옛날에는 사실은 60도 정도만 돼도 붓아웃이 없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라이더들이 잘 타가지고 이게 최소가 90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급 레벨이 되면은 최소가 90도고 사실은 안으로 좀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도 지금 90도가 나오는데 범프만 살짝 있어도 붓아웃이 그 정도로 요즘에는 붓아웃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붓아웃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네 기술 레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내 기준으로 그리고 진짜 날 많이 세우는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90도로도 부족해. 사실은 크면 클수록 좋아.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너는 와이드 데크 타면서 느낀 단점 같은 거 있지 않아? 일단 와이드 데크 타면서 느낀 게 턴을 넘기는 게 확실히 약간 좀 더딘 느낌이 있어요. 그치. 예, 확실히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보드 타는 사람의 그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나도 그 부분에 엄청 동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데크 살 때도 시승 같은 거 하면은 와이드 데크가 너무 둔해서 예전에 와이드 데크로 못 넘어가겠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거 적응하는 거 하루밖에 안 걸린다. 맞아요. 예. 사실은 엣지 체인지 하는 게 초보 때는 그냥 어버네이트로 데크 베이스 밟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타게 되면은 결국 리바운드로 넘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데크가 사실상 베이스가 붙는 시간이 거의 없단 말이야.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사실은 그 장점 대비 단점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와이드 선택하는데 너무 그 단점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와이드 데크를 탔을 때 지금 제 기준에서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첫 턴. 처음에 첫 넘김 할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오케이. 오케이, 끝.